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국민의 알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말이죠, 야당은 방어하고 있고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 주인공입니다. 강효상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뭐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민주당은 말이죠, 청와대와 함께 너무 좀 극성스럽게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섰는데, 자, 발언 내용을 공개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권한이 법률제정권, 그리고 그렇죠. 예산 심의권, 그리고 국정통제권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이나 네. 국정조사, 또 기자회견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로서 네.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예. 특히 야당의 경우는 정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을 그것을 찾아내서 공개하고, 그렇죠.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좀 더 또 충고하고, 이런 역할은 당연히 헌법상 또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지난 3월부터 이 한미 관계의 균열, 그리고 한미 관계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그런 제 소명 의식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습니다. 사실 지난 3월에 제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과 6월 두 차례나 일본을 방문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얼마 전에 일본 새 일왕을 만나가지고 신미월 관계를 지금 과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6월에 또 오는데, 제가 3월에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그 이후에도 4월에 국회 운영이, 제가 청와대를 견제하는 국회 운영위 소속입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북핵특위위원이고요. 당연히 이 북핵 협상 문제나 한미 관계를 제가 쭉 팔로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촉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에 한미 간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쭉 저의 이제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워싱턴 특파원 출신이기 때문에 뭐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전문가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소식통들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5월 말에 일본을 들렀다가 귀로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하는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환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나 이런 거로 봐서 이러한 지금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미일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미 관계는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그 통화 내용을 국민들에게 일부를 보여드림으로써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평가를 받게 하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공개를 하게 된 것이죠. 예, 너무나 뭐 당연하고요. 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위해서 받은 정보를 공개하는 건 중요한 거고,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오히려 뭐 정부를 음해한다든가 아니면 한미 관계를 깬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막 계속 공격을 해대니까 참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외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특히나 이제 G20이 얼마 안 있으면 열립니다. 한미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고 말이죠. 대한민국에 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껄끄러워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G20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이렇게 소원하고 와해된 한미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미일이 우리나라의 동맹 외교의 축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동맹 축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뭐 제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최대 우방인 미국의 그 의회 조사국 CRS 보고서도 지금 상당히 한미 간에 지금 예측이 지금 일관성이 없고 굉장히 예측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한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미일은 정말 뭐 3박 4일간의 그런 뭐 정말 보석처럼 뭐 중요한 뭐 이런 워딩이 나올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국익이 상당히 손해를 보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은 불보듯 뻔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G20 오사카 정상회담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일본과 아베 수상과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수상 간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당연히 대국적으로 여기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또 호스트 아닙니까? 그렇죠. 호스트인데 여기 그 중요한 동맹국 정상이 일본 오사카에 가서 만나자 했는데 속 좁게 그 우리나라보다 더 뭐 여러 가지 국가 규모가 큰 일본이 한국 뭐 요새 여러 가지 뭐 증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 만나겠다. 이 굉장히 속 좁은 모양이고 예, 또 예. G20 오사카 정상회담을 상당히 훼손시키는 그런 굉장히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정상회담 그 자체보다도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손상된 지금 꽉 막힌 이번에도 뭐 국회의원들 가서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지금 한일 간에 이제 꽉 막힌 이런 그 어려워진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복원하고 정상화할 거냐. 전 여기에 우리 외교력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4월 11일 워싱턴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 그 한일 관계 나쁠 때는 오바마가 좀 중재도 하고 사이가 나쁠 때도 이렇게 오바마가 사이에 끼고 또 우리 양국 정상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한미일 이렇게 모양 좋게 이렇게 봉합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해줄 건가? 물론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좀 오사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아베 수상 이렇게 3자가 만나서 이렇게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이런 모양이 연출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가장 G20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최악이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복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대북 협상 또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데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경제 문제를 좀 해소하는데 우리 경제가 잘 되게 하는데 어떤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실 건가 이것이 가장 저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G20 참석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습니다만은 또 곧이어 이제 방한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죠, 외교가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28, 29일 오사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한국을 들러서 하루 이틀 정도, 그 1박을 하면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동맹을 과시하고 이제 돌아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가장 유력한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 정상 간에는 서울에서 또 논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이제 두 번째로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또 그 한중 간의 지금 문제가 지금 뭐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제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오사카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서
여러 가지 요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예. 화해의 문제라든지 그렇죠. 또 뭐 사드 문제라든지 지금 또 미중 간에 지금 또 이 무역 갈등이 이번에 G20의 가장 핵심 이슈는 핵심이죠. 역시 네. 무역 무역 문제입니다. 문제. 미중 무역 분쟁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현명하게 취하고 국익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큰 과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잘 현명하게 국익을 위해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 아주 좋은 정보들이 이 안에 쏙쏙 박혀 있단 말이죠. 인터뷰 내용 안에. 자, 이것도 또 뭐 기밀 유출이라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데. 네. 자,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강효상 의원님 발언을 가지고 기밀 유출 운운하고 있고 또 관련된 공무원을 갖다가 해임 조치해버렸는데 이게 정말 기밀 유출인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인지 또 더 나가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뭐 예상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걱정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1박 2일 있을 것이다. 근데 뭐 예상대로 틀려서 뭐 1박 2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루 그냥 왔다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안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고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생각, 이런 부분을 알리는 거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기밀 유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보를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독점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21세기 민주주의에 네. 맞지 않은 겁니다. 최대한 미국, 유럽에서는 선진국에서는 하여튼 공개주의를 그렇죠.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수십 차례 통화가 있었고 그것이 거의 다 나중에 다 언론 보도에 다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가 뭐 얘기도 하고 또 아베 수상한테도 얘기하고 언론에도 얘기하고 트위터에도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정말 국가 안보에 위험한 이런 정보가 아니면 가급적 투명하고 정보는 투명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예. 지금 이 이제 법적인 문제만 하더라도요. 네네. 어떤 그 기밀 여부나 그런 방법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저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왜냐, 이 판례도 이 기밀이 뭐냐라고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뭐 1, 2, 3급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행정 편의상 자의적으로 분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 예. 검찰에서 또 법원에서 이것이 정말 국가 안보에 위해하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의 추세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국가 기밀을 제한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예, 예. 그래서 판례와 학설에도 보면 비공지성이라고 그래서 물론 그 알려지지 않은 것은 요건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 비성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기밀이냐 국가 안보에 위해한 것이냐 어떤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봐야 되고 많은 뭐 여러 가지 그 헌변이라든지 많은 보수 변호사님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이 이것은 기밀에 속할 수 없다 네, 예. 이렇게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밀이 되지 않고 그 방법상으로도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 어디 저 방송에 나가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뭐 문서를 빼돌렸습니까? 뭐 그렇죠. 흔들었습니까? 과거 2006년에 뭐 의원께서는 뭐 청와대 NSC 네, 문서 흔들었죠. 문서를 받아가지고 유출해서 흔들었는데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편이 하면 이거는 뭐 정당한 공개고 상대방 경쟁당이 하면 이것은 뭐 형사 고발하는 이런 이중잣대는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렇다 보면 정청래 전 의원, 서른 의원 뭐 다 지금 대북 식량 지원 계획에 대해서 공개하고 말이죠. 다 했단 말이죠. 강효상 의원님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이것도 함께 처벌해달라 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하셨는데 참 이렇게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지금 청와대라든가 민주당의 이 상황이 말이죠.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뭐 계속 여당만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뭐 이해찬 말대로 100년 집권한다고 하는데 언제 물론 야당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똑같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좀만 돌아가도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말이죠.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별별 자료를 갖고 들이밀고 청와대에 있는 문서들 다 공개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언론인이 칼럼에 이 서초동이라 하면 되게 이제 뭐 검찰, 법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만 터지면 예, 서로 고소 고발해서 네. 이런 그 정치 문제를 자꾸 이렇게 이 사법부 또 이렇게 검찰 이런 쪽으로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제가 칼럼도 봤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 정치 문제는 여의도에서 예, 예. 국회에서 해결을 그렇습니다.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저쪽에서 먼저 이렇게 형사 고발을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당에서 이게 이중잣대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께서 칼럼을 쓰셨지만 저는 정말 이 정치권이 이제 좀 인식을 바꿔야 된다. 특히 정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공격하는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유상 의원에 대한 고발 그러니까요. 사건이다. 이렇게 예. 아주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을 예,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얼마나 야당으로서 무시를 당해왔습니까? 탄핵 이후에 정말 뭐 영수회담도 그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간에 딱 한 번 있었고, 한번 있었죠. 그리고 또 패스트트랙 이런 것도 정말 제1야당 무시 아닙니까? 어떻게 선거법도 예. 제1야당을 무시하고 결정하겠다. 이런 야당 무시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런 기밀도 아닌 문제를 그런 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야당을 고발을 하고 정말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지금 내로남불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하면 선이고 자유한국당이 하면은 이거는 뭐 악인 것처럼 대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과거에 이제 기자활동도 하셨고 워싱턴 특파원으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정보 취득 과정에 대해서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부 언론들이 정보 취득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뭐 거의 뭐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일부 칼럼니스트들의 글을 읽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고 참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기자가 취재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고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불문율의 상식입니다. 예, 예. 당연히 국회의원, 특히 야당 의원이 그 소스가 어디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그렇죠. 제가 그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하죠. 못하는 겁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언론계 30년이고 이제 국회의원 3년이고 이제 내일 모레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이제 경험자인데요. 예, 예. 제가 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정부 질문도 하고 상임위 질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든지 혹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그렇게 쓴 적은 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바탕 하에서 저는 정상적으로 저희 의정 활동 그리고 지난번에 이 한미 외교 관계에 관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언론인들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사건인지 정말 우리 언론인들께서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죠.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요 언론인들이 어떤 공무원들하고 대화하다가 보면 그러면 그게 뭐 공무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거 몇 급 비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쓰지를 못합니다. 이제 비판적인 언론이 나올 수도 없고요. 네. 이제 비판적인 야당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역지사지를 해보셔야 됩니다. 과거 여당이 야당일 때 어떻게 했고 앞으로도 뭐 언젠가는
이 정권 교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이렇게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이 21세기 민주주의가 보다 투명하고 보다 활발하고 언론의 자유가 만개하는 이런 사회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참,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별의별 자료를 다 공개하면서 여권을 공격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니까 말이죠. 강효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발언들 또 내용들은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정말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미관계 살려야 된다.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언론들은 거꾸로 정보 유출이라는 죄명을 막 앞에다 씌우고 내용은 다 지워버린 것 같아요. 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지? 찾아보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위에다가 범죄 행위처럼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언론도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를 공격해야 되는데 거꾸로 말이죠. 아주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한 강효상 의원님의 이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정말 본말이 전도된 것 같고요. 너무 정말 답답한 마음을 들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게 되면 너무 화나는데 거꾸로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마치 뭘 잘못한 것처럼.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결론적으로 엊그제 유시민 이사장이 여권이 야당을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서 잘 치는 타자가 나오면 빈볼을 던진다. 이게 야구할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한번 겁 좀 줘야 되겠다 해갖고 빈볼 던져서 맞추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강효상 의원님에 대해서 이거 너무 잘하는데 한번 던져갖고 흠집 한번 내보겠다, 겁 한번 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엊그제 홍준표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의 대담을 쭉 보다가 얼핏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말 이 빈볼이면 그냥 빈볼에 그쳐야지 이거를 뭐 맞추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달라드는 것은 정말 그거는 아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 앞으로 저는 당연히 우리 법률 지식이 있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아주 현명하고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판단을 할 거로 봅니다. 예. 성일종 의원님도 그러셨지만 소환합니까? 이런 질문 받으니까 아니 무슨 죄가 있어서 소환을 합니까? 이렇게 답을 하셨던데 저는 검찰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거로 보고요. 만에 하나 저는 그런 부당한 소환이나 그런 이런 강압적인 수사가 있을 때는 저는 결코 응할 수 없다. 이것은 야당에 대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고 네. 정말 야당 무시 이어서 야당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절대 그런 부당한 소환이나 그런 데는 제가 응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 때 강효상 의원님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성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관계가 균열이 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알았다면 국민에게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 싹 지우고 말이죠.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했다. 예, 정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범죄 사실만 위에 나열하고 말이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언론들도 좀 제대로 된 기사를 써서 청와대와 여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또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의 문제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외교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북한의 핵을 정말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느냐, 북한의 핵 인질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교와 대북 문제가, 남북 문제가 지금 백척간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저희는 거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데 정말 보고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지금은 소강 상태지만 어차피 9월에 유엔이 열리면은 거기서 이제
고위 실무단끼리의 협상이 시작될 거고, 그러면 빠르면 연말이나 연초쯤이면 제3차 미국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미국 일각에서는 이제 병행 접근 방법, 그러니까 빅딜을 하면 체제 보장도 동시에 하자 이런 이제 또 새로운 대안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속 이제 물론 시간은 저는 트럼프 편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이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여러 가지 빅딜보다는 어떤 미들딜, 예. 뭐 엔터링 딜이라고 합니다. 좀 도입하기 위한, 시작하기 위한 딜 같은 게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대화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어떤 또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의 핵을 또 완전 생화학 무기나 생물 무기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저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에 아주 중요한 기묘한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야당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잘못 흘러가지 않도록. 과거에 미소가 그냥 실무자끼리 38선 그어가지고 지금 남북 분단이 벌어지는 이런 참극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야당도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런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사표현도 하고 미국에 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저희가 게을리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어떤 보수 세력의 대표로서 그것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홍준표 대표, 나경원 대표와 함께 미국도 갔고, 또 미국 조야의 여러 전문가들과 또 외교관들도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우리 바람직한 국익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같이 노력을 해야죠. 예. 야당은 하지 마라, 빠져라, 우리 모든 정보를 독점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그래서 여야가 균형 있게 또 보수 진보가 균형을 맞춰서 대한민국 국익이 무엇이 가장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 건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서로 이견이 있으면 서로 또 토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해소도 하고 또 한 목소리도 나가고 이래야지, 지금처럼 이런 정말 갈등의 정치, 이걸로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지킬 수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이고, 고생 많으시고 정말 힘이 돼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성원하고 있다는 사실 꼭 알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하여튼 강효상 의원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애국 보수의 아주 든든한 보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드볼도 맞고요, 뒤에서 날라오는 빈볼도 맞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강효상 의원님 사무실로 격려 전화도 좀 많이 하시고 말이죠.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좀 찾아뵙고 성원도 좀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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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